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마당새와 돌새가 그 대감댁 부인을 홀리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래도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자기의 장점을 갖다가 몸이 건장하며 정력이 센 것을 대감 부인한테 어필하면서 홀려야 되겠죠.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하는 게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국힘과 윤석열이 정치공학적으로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양비론을 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방송하는 고고TV입니다. 고고TV를 어느 정도 보시는 분은 고고TV에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자율구독료를 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셔야지 고고TV가 그래도 쬐끔이나 힘을 받고 이런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수입이 없는 방송이고 밑에 빨간 줄 한 줄 쫙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방송을 하는데요. 몇 달 동안은 방송을 안 했어요. 너무 쪽팔려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후원 자율구독료가 들어오는 거 별로 없고 그런데 고고TV가 문재인을 치려고 들어갔고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측으로서부터도 공격을 받고 요새는 대개용과 자유우파 쓰레기 구독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욕만 얻어먹는 방송입니다. 고고TV의 논조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호의적이신 분들은 자율구독료를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주시고 사자들 있잖아요. 사장님, 변호사, 의사, 계리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또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마음에 드시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고TV는 한 달에 그걸 다 모아봐야 한 30만 원도 채 안 돼요. 초록 대표님을 빼고 나면은.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 이런 방송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다른 방송같이 슈퍼챗을 달라 그럽니까?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달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무속의 힘, 땡깡의 힘, 강자의 힘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예요. 현실이에요. 윤석열이가 잘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고고TV도 지원을 할 텐데 당선되고 나자마자 꺼내고 나온 게 거짓말에 더해서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은 고고TV가 뻥이라고 그랬죠. 그죠? 소통을 하려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구중궁궐이고 불통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면 그 시스템을 고치는 것인 사람의 의지다. 공간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짓는 것은 인간이므로 인간이 공간을 지배한다 하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몇 군데 발견할 수가 있죠. 사찰에 가면 대법당들이 보면은 대웅전들이 보면은 가면은 고요하고 정막을 흐르고 뭔가 그죠? 위압된 느낌을 느끼고 성당에 대성당을 들어가면은 뭔지 모르게 우리가 위압감과 신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공간이 그쪽에 있어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불민하고 인간이 원래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아서 반성할 곳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공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공간을 만든 것이 인간이고 종교를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불완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철학의 역사 또는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문명과 문화와 국정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보면은 옆에 붙여놨어요. 옆에 붙여놓은 거 보시고 하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불과 40여일 후면은 퇴진할 윤석열이 아니가 문재인이 하고 민주당이 푸덕거리고 있느냐. 오리가 푸덕푸덕 떼죠. 아니면은 국힘과 윤석열이가 닭이 파닥거리도 파닥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분이 안 가죠. 누가 푸덕푸덕 떼고 누가 파닥파닥 떼고 꺾여 하는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지금 양비론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양비론을 펼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후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왕이 선왕의 부인, 선왕의 후궁이 예쁘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첩으로 들이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럴 적에 완력으로 그 후궁을 들이면 황상 불상사가 난다. 후궁을 갖다가 후왕이 선왕의 후궁을 후왕이 자기의 아내 첩으로 삼으려면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 꼬셔야 되고 그한테 마음에 들게 그녀한테 마음에 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정사와 비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오고 고고TV가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올 적에 광화문 종합청사로 할 적에는 반대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삐끗하면서 용산 이전을 하겠다 할 때부터 고고TV가 직격 직탄을 날리고 비난을 품고 있는데요.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정부 종합청사로 나오겠다 그랬죠. 그 소통은 없어지고 경호와 호위 위주로 용산 이전이 결정됐으며 그 다음에 누가 국민이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달라고 했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쪽에 논리가 내가 청와대를 못 들어가는 이유,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죠. 본질은 어디 가고 청와대를 국민을 갖다가 국민한테 5월 10일 날 자정에 딱 돌려주겠다 하는 허장성세를 펼치고 뻥을 내세우는 거 보면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보수지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유우파나 특히 저는 그 평론가들이라고 있죠. 특히 우파 평론가들. 윤석열을 미는 평론가들, 종편에서 주로 활약하는 애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차고 너무나 논리가 딸리고 막갑하고 그래서 기가 차고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몇 개를 봤는데 왜 물러나는 정부가 신임 정부한테 업무 협조를 안 해주냐. 몽디가 아니냐. 그리고 불과 2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정치 공학이 아니냐 하고 그냥 들이붓고 있는데요. 다 틀린 논리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의 말이 옳아요. 본질은 어디 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문재인이가 불통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 총사를 옮기겠다 했는데 이제 용산 이전 문제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나오고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광화문 청사는 말도 않고 소통은 말도 않고 왜 문재인이가 불과 며칠 안 남은 권력자가 왜 윤석열이 일을 못하게 하고 딴지를 걸고 목리를 부리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논리를 펴죠. 그게 틀렸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헌법에서 대통령은 임기 종료 시까지 대통령 국군 통제자이며 대통령 임무를 완수하라고 헌법과 국민이 명령한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국민의힘이나 그 우파 평론가들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을 아주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가 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이유죠.
이준석이가 또 선두에 서죠. 권성동이하고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이거죠. 그 20대 애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 남자애들만.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가 실직해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느냐. 그건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최빈국 일찍에 대한민국 동맥을 떨을 적에 돈이 없다는 거였죠. 그 하나예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박정희가 돈을 꾸고 들어와서 차관을 하고 해가지고는 됐죠. 그 이후는 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논리가 보면은 5년 동안 문재인이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연시키고 북한의 미사일을 미상물체라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빗자루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국방력 약화시키고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지금 와서 NSC에 쏙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갖다가 문재인이 주관하면서 NSC를 문재인이 주관하면서 안보를 칭하다니 후한무치하는가 하고 공격을 하죠.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리죠. 고고TV가 아무리 보수지만은 문재인이가 그 대북 굴종 외교, 대중 굴종 외교 한 거 맞죠? 그리고 북한이 그거 남북연락사무소 600억짜리 파기할 적에도 아무 말 못한 거 맞죠? 고고TV가 누구보다도 욕을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이 떠들어가가지고 화형을 당할 적에도 아무 말도 못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는 증거를 내라는 거죠. 고고TV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우의 국방 개념인 오히려 좌파들이 더 강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파들은 말만 뻥튀기를 하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국방비를 갖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많은 정액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굴종외교, 대북 대중 굴종외교는 맞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 약화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재인이가 국방을 무시했거나 또는 국방력을 약화시킨 것을 증거를 대라는 거죠. 지금 여당의 대표 이준석은 막무가내로 말이죠. 닭줄씨 파닥파닥 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은 곰탱이 윤석열을 가운데 두고 닭 몇 마리들이 파닥파닥 떼고 떼는 것을 보면은 지금 기가 차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셨지만은 처음으로 그 청와대 이전, 용산 이전 문제예요. 정부 총사가 종합청사나 그쪽 광화문으로 하는 건 국민들은 찬성한다니까? 쟤는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다니까. 그것까지는 찬성하는데, 청와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질이 요지예요. 청와대트가. 말씀드렸죠. 그럼 조선 500년, 한반도 역사 2000년에서 왜 그 조선 한양을, 한성을, 서울을, 청와대 틀을, 광화문 틀을 왜 거기다가 대한민국 아니 그 조선 500년의 왕정을 짓고 왕궁을 짓고 왜 통치를 했냔 말이죠. 옆에 보시면은 용산 집무실 이전 찬반이 찬성하는 게 33%, 반대하는 게 58%죠. 그리고 잘 모르는가 8.7%.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거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1명만 찬성한다는 거죠. 이러면 여론은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세는 96%가 반대를 한다 그러고 국힘 지지층을 보면은 보수 지지층을 보면은 찬성이 63%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반대한다가 26% 정도 나와요. 반대한다가 보수층에서도 국힘 지지자층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좌우가 국힘 민주당이 50의 지지를 갖고 있다면은 국힘 지지층 63.6%뿐이 안 나와 200% 즉 좌 100, 우 100 하면 200%에서 딱 30%만 용산 이전을 찬성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극우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고 막갑하고 무대뽀로 윤석열을 미는 것들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정권이 불안하며
보수의 재집권과 보수의 안착은 힘들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입니다. 응?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론조사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이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는 공약을 갖다가 내뱉었으면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수만 개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거야?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죠. 국민이 반대하면 여론을 갖다가 따르는 게 정상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못하게 안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국가와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면 여론이 반대하더라도 하는 거는 맞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고고TV도 그랬었고 저는 지금도 그 탈원전만 생각하면은 흥분이 돼요. 갑자기 탈원전을 판도라를 보면서 진행한 문재인을 보면서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진행을 했죠. 그것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 반대가 한 60%, 찬성이 40%였으니까. 응? 그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내가 불편을 참아도 국민께 한 약속을 어기는 건 못 참는다. 꼴값을 하고 있어. 응? 너희 불편함이 아니라 너희 안락함을 참으려고 지금 찾기 위해서 집터를 보고 다니고 집을 보고 다니는 꼴이다 하는 것이죠. 응? 나도 청와대에 가면 편하다. 그런데 가는 순간 불통이 된다. 이 말도 골 때린 것이죠. 응? 왜 청와대 가면 불통이 되죠? 왜 청와대에 들어가면 불편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동안 75년 동안 청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국정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세계 경제 국강으로 일으켰는데 그들은 바보였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고고TV도 그러고.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해.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계획을 갖다가 정확하게 세워서 국방부로 그럼 들어가 하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국민은 지금 양보해 준다는 것이죠. 하룻밤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어제 문재인이가 국가안보상으로 위험함으로 국방과 국군에게 국방을 지키는 국군에게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5월 9일 자정까지 여러분은 국가 수호에 만전을 기하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김은혜나 윤석열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겠다 약속대로. 그거 돼요? 또 그럼 통일동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국방부로. 그럼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었죠. 통일동에는 방탄 유리가 없다. 대통령 경우, 신임 대통령 경우가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5월 10일 날 자정을 기해서. 그게 맞는 소리 아니에요? 청와대 안 들어가면서 이런 치졸한 거 논쟁을 하는 국힘을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이건 협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 무속의 힘이냐 국판의 힘이냐. 청와대를 하루로 들어가면은 너희 급살 맞느냐 죽느냐.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국민들이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김은혜가 하는 말이 나 김은혜도 점점 마음에 안 들어져. 어떻게 윤석열 옆에만 가면은 윤석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을 잃고 미쳐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래서 보수가 망가졌고 퇴행했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김원희가 하는 말이 통일동에 혈세를 투입해서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어제는 통일동에서 근무하겠다 그러더니
아니 왜 통일동에다 방탄유리를 설치하죠? 이거를 당선인 대변인이라는 애가 자꾸 이런 걸 떠들면은 국민들이 팔짝팔짝 뛰죠. 진짜 국민들의 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면서 몰려다니게 되죠. 통일동에다 왜 방탄유리 설치하는 걸 갖다가 이게 불만을 하죠?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들어가겠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시중에서는 김건희의 영빈관 철거, 김건희의 무속이, 김건희가 개입됐다. 그게 지금 쫙 퍼져 있어요. 그 평론가 그런 대로 말을 하고 뉴스에서는 언급도 안 하지만은. 응? 그리고 오늘 나와서 김건희가 또 하는 말이 아침부터 지금 9시에 나오더라고. 일하고 싶어요.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아니 문재인이가 너 일하라고, 너희들 일하라고, 윤석열이 일하라고 안 도와준다 그러니? 청와대에 있으니 들어오라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공동묘지 터인 어디야? 용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거는 불가한 거예요. 50일이 아니라 이제 40일, 45일 뿐이 안 남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계속.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불가능하다. 이준석이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불가능하다. 임기 중에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럼 그러란 말이야. 국민한테 선언하란 말이야.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청와대를 돌려드린다고 약속했으니 6개월만 일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6개월만 일을 6개월에 내 반드시 정부 종합청사나 다른 지역이나 용산 일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약속하고 튀어나오면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국민에게 한 약속은 못 지킨다. 아니,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게 약속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그리고 그 김은혜가 하는 말이 청와대 보고 5월 10일 날 방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아니 세상에 무서운 세입자가 있어요? 무서운 임차인이 있냐고. 무서운 임대인은 있어도 무서운 세입자과 임차인은 없죠. 이런 거지 같은 논리가 궤변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이 윤석열 당선자와 주변을 보고 국힘을 보면은 이건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응?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를 이기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며 문재인을 치고 이 논리 아니에요. 불가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나온 걸 대충 읽어봤는데 기가 차요. 걔가 뭐랬어요? 김대중이가.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이럴 게 없다. 네 맘대로 하고 문재인 5년을 단죄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라 그러죠. 이런 꼴통들이 이런 선동을 하는 순간 국민들은 문재인한 윤석열에 대해서 이반이 일어나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자 하나 꼬시려고 그래도 하다못해 돌쇠 마당새가 대감 부인, 원래 대감 부인이 영부인이에요. 대감 부인이. 그 영부인을 꼬시려고 그래도 간부인이 아니고 대감 부인을 원래 영부인이라 그런다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영부인을 꼬시려고 해도 자기의 장점이나 건강한 점이나 말이야 정력을 갖다가 어필을 하고 대감 부인이 돌쇠 들어와 하고 밤에 문 따놓고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건 뭐 무지막지하게 말이야 막가파 막무가내로 말이야 때려 부시려고 들어가면은 이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합리적인 지성이 낫지 하나보다 윤석열이가 낫겠어요? 이런 걸 무시하고 상식과 이성과 공정과 절차와 시스템을 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 우파 유튜버들 쓰레기들이나 우파 평론가 쓰레기들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하고 여기서 윤석열이가 물러나면 윤석열이가 국정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벌써 잃어버렸어요. 용산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벌써 윤석열의 국정동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원고에 반도 못했네.
누가 죽는다 그랬어? 청와대 들어가면 너하고 김건희를 누가 잡아간다 그랬어? 왜 죽어도 못 들어가냐 그러냐. 그게 국민들의 의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한겨레에서 이런 말을 해. 윤석열이가 옹일려는 용산 터던 원래 공동묘지였다. 일방위성의 강정기 자료를 보면은 국방부 일대는 무덤터 표시로 뚜렷하고 그 무덤터를 밀어버리고 일본군이 주둔지로 했고 용산 바로 옆에는 근처에는 데라우치 총독 우리나라 일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의 관저가 설치되어 있고 원래 데라우치 총독 관저고 원래 사령관 관저인 터인데 지금 용산으로 바꿨다. 이거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국힘의 논리가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요소 곳곳에 일본군이 주둔한 데가 어디 있으면 일본의 침탈을 당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산에다가 말이야 쇠징을 박아가지고 태백산맥에다 쇠징을 박아가지고 대한 조선에 대한 제국에 허리를 끊어버린다고 한 놈들인데 광화문도 경복궁터도 총독부 건물이었고 용산터도 데라우치 총독 관처였었고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국힘과 이준석을 보면은 저는 이것들이 얼마나 보수를 더 망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합리적인 걸 벗어나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면은 벌써 망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잘 됐네. 청와대 들어가면 무속인들이 겁살 맞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천공이란 모드에서 계속 유튜브에 뿌려지고 다시 용산에 그 공동묘지 가서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니 무당들은 귀신하고 접신을 하는 놈들이니까 참으로 좋겠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다. 이거는요 공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을 생각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70년 동안 모든 정보와 자료와 국가 기밀과 모든 것을 모아놓은 최고 요지인 청와대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부 총사로 나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숨기고 국민을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용산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 해괴망측한 행동이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 용산공원 앞으로 5년 10년 걸려요. 돈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하루라도 문재인이 윤석열 부부는 청와대 들어가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통일동에서 근무할래요. 근무해 그러면 방탄유리 설치할 그 비용으로 예비비 결제해 주세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방탄유리를 왜 설치해 통일동에다가? 좁다며? 한심한 것들. 그러면은 청와대 들어가서 몇 달 살아봐. 그래야지 청와대가 소통인지 불통인지 너희도 느낄 거 아니야? 살아봤더니 진짜 불통이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옮기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